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공항에서의 법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녹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지난번 녹음이란 한 일주일 전쯤에 올린 것인데, 거기에서는 세관에 계신 분들이 여행하시는 분들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조사라는 것을 열어서 그 안에 파일을 보는 것이죠. 조사 혹은 압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뉴질랜드에서 법이 나오는 것에 즈음하여 쓴 글이지만 사실 그 뉴스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전부 해당되는 것이었었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녹음이었었고, 오늘 하려는 녹음은 호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법이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그 사람 호주 상원의원인데 신문에다 글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걸 녹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기사는 사실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연결한 것은 그냥 제가 한 일이고요.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리조나에 있는 대학 교수랑 오늘 나오게 될 호주 상원 의원은 자기들이 키위랑 호주 가자에서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건 모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두 번째 기사, 호주의 상원 의원이 쓴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으로 그 신분증 검사, 한국에서 말하는 불심 검문,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보고 이제 10월 9일에 나온 기사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 배경 지식으로 우리 이 불심 검문 잘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 한국말을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불심 검문, 그런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에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여기에 중요합니다,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어이 당신 누굽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해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 불심 검문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주민등록법 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 거기에는 보면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의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도 경찰이 그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47조에 보면 자동차를 세워서 그 사람더러 운전면허증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고, 제주도에는 자치경찰 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불심 검문이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심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의심하면,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의심하면 이제 이걸 보여달라 혹은 질문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국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본론인 호주로 다시 돌아오면 2018년 5월 21일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New Airport ID Check Powers Best Practice. 그러니까 공항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그런 권한, 이게 경찰에게 주어지겠죠? 그게 Best Practice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Home Affairs Boss, 당시 Home Affairs, 내무부라고 할까요? 안전부라고 할까요? 거기에 장은 can't say what other countries do it. 어느 다른 나라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의 내용에 보면 상원 의원이 물어봐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5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5개월 뒤 2018년 10월 9일에 이제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그 새로운 글이 이제 오늘 제가 다루게 될 본문이에요. 우선 그 글을 쓴 사람, 호주의 상원의원 렉스 패트릭에 관하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 67년생이고요. 태어난 곳이 재밌어요. 태어난 곳이 어디냐? 파카타네, 뉴질랜드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파카타네의 설명을 보니까 타우랑가에서 90km, 로토루아에서 90k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우랑가에서 동쪽으로 가고 로토루아에서 북쪽으로 가면 있는 동네죠. 사실 파카타네 자체만으로도 뭐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파카타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얘기가 산으로 가니까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는 3만 5천이라는데 그 주변 지역까지 합쳐서 2017년 인구 조사로 3만 5천 정도면 뭐 뉴질랜드에서는 꽤 큰 동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오리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느냐? 이 위키피디아에 기원 후 1200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로만 따지면 꽤 되는 동네인 것이죠. 하여튼 거기서 태어났고 이 사람이 호주 군대에서 호주 해군에서 일했어요. 호주 해군에서 한참 일하다가 그런 잠수함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상원 의원이 되었죠. 이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0월 9일에 나왔고요. 그 신문은 가디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비슷한 기사가 어디 다른 데 나온 데는 없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고를 여기다가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제목이 이거예요. Dutton's Airport ID Checks. 더튼이 제안한 공항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더튼은 그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의 수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현재 홈 어페어스 미니스터죠. 내무부 혹은 안전부의 장관. 그것은 아이디 책 그 아이디어는 right for abuse. 남용에 근접한 것이며 and take us closer to a police state. 우리를 경찰 국가에 가까워지게 한다. 그래서 그 제목만 다시 해보면 공항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주를 경찰 국가로 한 발짝 가깝게 가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그건 제목이었으니까 다 읽었고요. 그 밑에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늘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리고 ethnic profiling,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인종 그것에 근거하여 이런 경찰 업무를 하게 될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권한을 경찰한테 주면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백인들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은 좀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사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911 뉴욕에서 911 할 때 그 비행기에 있다는 그 사람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죠. 여기서도 경찰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권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 에스닉 프로파일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 상원 의원이 여기다가 적은 글이니까 그게 obvious risk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피터 더튼은 보니까 브리즈번에서 태어났군요. 그리고 이 렉스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파카타네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파카타네의 아이디어와 이 브리스번의 이 생각이 여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생각에서 동네 이름은 빼더라도 이 기사에 나온 단어, 여기 기사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authoritaria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권위주의적인 세상 혹은 중앙 집권적인 세상, 중앙에서 통제하는 세상, 그런 생각을 가진 이 더튼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에 근거한 이 법안과 이 파카타네에서 보는 완전 열린 세상, 규칙도 없고 그냥 개는 풀어놓고 사는 그런 세상과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 밑에 이 법안에 대한, 이 법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회에 와 있는데 이게 아주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여기다 발표한 것인데, 이 제안된 법에 따르면 공항에서 연방경찰이, 왜 호주에 보면은 페더럴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이 국가적인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주마다도 또 다른 경찰이 있죠. 그래서 경찰들 보면 유니폼이 다르게 생겼는데 페더럴 경찰 유니폼을 보면 이 밝은 파란색이죠. 그거 보면 약간 무서워 보이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공항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긴 해요. 그 누가 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어디에서 하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공항에서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그 신분증 검사당하는 사람들이란 비행기에 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려고 할 때 우리가 저 여권을 보여주고 타죠.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항에 와 있는 사람 아무나, 누구를 배웅하러 왔건 누구를 마중하러 왔건 거기서 일을 하건 혹은 아무 이유가 없이 거기에 왔건 거기에 있는 사람 아무나 경찰이 그 사람의 신분증을 봐야겠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볼 수 있는, 그게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못 보여주면 뭐 집에 두고 왔는데요. 혹은 뭐 개가 먹었어요. 뭐 잃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4,200불이 벌금이고, 그 다음에 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경찰이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누구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찰이란 무슨 경찰 뭐 어디 지부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찰 일선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경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컨스타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컨스타블이 그 검문에 응한 사람을 향하여 나가라, 이 공항에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면 그걸 못하게 할 수 있고, 혹은 누구를 만나려고 했다면 누구를 못 만나게 할 수 있죠. 짧게는 12시간 동안 내보낼 수 있고, 길게는 24시간도 내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경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잠시 호주 경찰의 계급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Australian Federal Police라는 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컨스타블이 이제 경찰 학교를 나오면 제일 먼저 달게 되는 계급자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컨스타블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컨스타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군대로 따지면 상병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2등병, 1병, 상병까지 그걸 컨스타블. 여기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팀 멤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팀 리더는 계급이 뭐냐? 사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트는 뭐 병장, 하사, 중사 뭐 그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호주의 연방 경찰에 있어서. 그리고 사전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슈퍼인텐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한 중위쯤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매니저로서 그 사람의 계급은 커맨더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군대로 따지면 뭐 대위 혹은 소령, 그러니까 컨스타블, 사전트, 슈퍼인텐던트, 커맨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많이 보는 경찰이고요. 그 위에도 뭐 커미셔너, 그 커미셔너도 뭐 어시스턴트 커미셔너, 데퓨티 커미셔너 이런 계급들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TV에서 가끔 보게 되겠죠. 그래서 호주 경찰의 계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4,200불을 부과한다거나 혹은 공항에서 24시간까지 내보낸다거나 하는 이런 힘, 그런 힘이 이제 연방 경찰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의회에 와 있고, 그 법 이름이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혹은 Police Powers at Airport Bill 그렇게 불린대요. 그래서 그 법안을 제출한 이유, 정부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새로운 힘이 경찰에게 주어져야 하느냐, 이걸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사람들의 이 신분증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언제 가능하냐 하면 그 사람이 막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혹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조사할 수가 있지만, 지금 새로 만든 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준비 과정에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한다던가, 거기 있는 경비원들이 언제 시프트를 바꾼다거나, 뭐 몇 시에 뭐가 열린다거나,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뭐라거나, 그런 거를 알아보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걸 한 번 알아본다기보다는 매일 알아보러 오겠죠. 사람들이 바뀌면서 알아보러 오는지 뭐 일요일에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밤에도 알아봐야 될 테니까요. 혹은 뭐 어디에 열쇠를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런 거를 하고 있을 때, 그건 범죄가 아니니까요. CCTV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그런 걸 하고 있을 때도 이제 그 사람을 조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이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엄선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제 이것은 여당의 주장이고요. 야당, 노동당에서는 아직 반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이 안전에 관련돼 있으면, 그런 법안이 나오면 그걸 반대하지 않는답니다. 그 정부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계급을 알아본 건데요. Junior Police Officers, Constables will have a large measure of discretion to demand identity checks. 이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 컨스타블들이
자기 자신이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를 조사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공항에서 내보낼 것인가, 그런 힘이 이제 일선 경찰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컨스터블이 보기에 이 사람은 12시간 이상 내보내야 된다. 그럴 때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ill require approval from a police sergeant. 그걸 병장한테, 아까 그 사람은 1병 혹은 2등병이었지 않습니까? 상병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사한테 물어봐서 이제 이 사람을 12시간 이상 내보낼 때, 24시간 내보내거나 그렇게 할 때만 허락을 받는 것이지, 아이디를 보자고 한다거나 12시간 동안 공항에서 이걸 추방이란 단어를 쓰면 좀 무섭지만 하여튼 내보낸다거나 그런 거는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엔, 이 글을 쓴 이 상원의원의 생각엔 이게 너무 쉽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걱정하는 또 다른 면을 썼어요. These new powers may easily be focused on particular ethnic groups.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인종, 그 사람들에게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on particular religious groups.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 법이, 이 힘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좋아할 만한 호주의 정치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이 기사에 나온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저 퀸즐랜드 출신의 정치가들이죠. 이제 이 글 3개의 문단만 남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만일 이것이 법으로 통과된다면, 그래서 정말로 이것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다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Why stop at airports? 왜 공항에서만 이걸 하냐?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면 공항에서 할 뿐만 아니라 기차역에서도 하고, 버스 정거장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 할 때 거기에 가서도 이걸 하고, 왜 외국에서 보면은 무슨 음악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총질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하고, 아니면 쇼핑몰에서는 또 왜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만일 이걸 하기 시작한다면, 첫 발을 들여놓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 연방경찰이 해서 좋은 거라면 왜 주경찰이 하면 또 나쁘냐? 주경찰에게도 이걸 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쓴 말이 재밌습니다. Suspicion of criminal activity will no longer be the threshold.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만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말을 약간 느슨하게 해서 Just an assessment of what may be required for security.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만 하면 범죄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마구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면 사회가 안전 하고선 안전에다가 따옴표를 쳤어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종류의 안전이죠. 안전하게는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있는 건 읽겠습니다. Profoundly significant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와 개인이라는 이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이고 아주 거대한 변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힘을 경찰에게, 연방경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경찰에게 주고, 장소도 공항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마구 하게 하는 이런 생각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와 개인의 관계의 근본적인 커다란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생각을 더 확장했어요, 이 사람이. Freedom of movement will no longer be right, but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law enforcement. 사람이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하지만 이런 거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이동의 자유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권리가 아니라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law enforcement. 경찰 혹은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만 이동의 자유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우리 알고 있죠. 북한이 이사 마음대로 못 간다고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이 당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래 평양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동물에 와 극합내까? 이런 종류의 대화가 이제 호주에서, 적어도 공항에 관해서는 이런 대화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ustralia is a long way from being a police state. 호주는 아직 경찰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호주는 경찰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만일 호주가
authoritarian turn, 권위주의적인 나라 혹은 중앙집권적인 나라로 방향을 바꾼다면 much of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will be in place.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준비가 될 것이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이 될지 현실이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인데 만일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신문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공항에서의 법질서 두 번째, 잊게 될지도 모를 신분증 검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